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BS BG앱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쿠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또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이벤트가 많네요. 빅 이벤트 위크. 말이 저만 어렵나요? 아니 FOMC 있고 미국 대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에서 줄줄이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엔비디아는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죠. 네. 예. 그 140불이 자꾸 막히니까 이렇게 한번 저 주소라도 한번 옮겨보면 좋을라나. 아니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인텔이 25년 만에 빠지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반도체 거죠. 지형이 바뀐 예.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 그리고 또 서머랠리도 이번 주부터 해제네요. 아 서머랠리가 아니라 서머타임. 서머타임. 네. 그럼 이제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죠. 밤에. 11시 30분부터. 예. 초저녁 잠이 많으신 분은 개장 못 보고 일단 주무셔야 되는. 대신에 아침에 깨서 종가 확인할 수 있죠. 새벽에. 그렇구나. 예. 네. 글쎄요. 이번 주가 뭐 정민인 거기에서는 빅 이벤트 주가 뭐 슈퍼위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 예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시계 풀 때는 보면은 그렇게 맞아도 크게 안 다쳐요.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 지금 이거 좀 올라오시는구나. 네. 이건 이제 이빨 꽉 물고 맞으면 괜찮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 넉넉히 있을 때는 그냥 뒤에 가다가 야쓱하면서 뒤통수 한번 때려도 이게 잘못 내진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의외로 싱거울 수도. 다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 해왔잖아요.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이번 주 특집 준비하고 있는데. 특집. 네, 싱거우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예. 이번 주 뭐 투자자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뭐 일진 광풍 지나가고 좀 이렇게 먼지도 거치고 이랬을 때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저 아이가 아기였을 때 많이 다녔던 게 유수풀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네네네네. 이번은 그래야지 안 다치지 않을까. 힘 그러니까 빼고 흐름에 맡기는 빼고. 거예요. 예, 흐름에 그냥 맡기는 게 편하지. 이거를 어떻게 열심히 빠져나오겠다가 하다가 한쪽으로 열심히 달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마음을 편안히 힘 빼고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웨이브에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힘을 빼려면 중립으로 다 갖다 놓고 중립. 지금 한쪽 방향으로 잡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솔직히 말씀한 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거꾸로는 또 엄청 셀 수도 있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 또 예. 이번 실적 이번 그 한 달 동안 엄청 한 방향으로 많이 몰아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되돌림이 있으면 되돌림이 있으면 그럼 또 이 몸이 많이 또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양쪽 벽에 안 부딪히고 유스풀 따라서 천천히 즐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뉴욕 시장을 뭐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강타했던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 패러다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국채금리 오르고 뭐 달러도 나름 같이 따라가서 강해지고 등등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가 나올 수는 있다 하는 그 얘기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근데 선거 결과가 며칠 내로 금방 그래서 제가 안 드린 나올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얘기죠. 예, 이게 왜냐하면 뭐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는 바이든이 넉넉하게 이겼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격차가 이전부터 앞서 있었고 끝나고도 사실은 앞서서 상당히 초박빙은 아니었잖아요. 네. 충분히 크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나운스 되는 데까지 3일이 걸렸었고 확정되는데 그 이후로 한 60건 이상의 줄소송이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쪽에서 불복하는 예. 그게 마지막으로 터진 게 1월 6일 날 의회 점령 사태까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갔거든요. 지금은 이게 누가 이겨도 근데 특히 트럼프가 만에 하나 지금 지면 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이미 다 초박빙이고 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확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은 좀 마음을 여유롭게 하시고 길게 보면서 연말까지 어찌 보면 이걸 좀 즐길 수는 없겠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년 전하고 또 다른 거는 잭 도르시의 그 트위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X가 되다 보니까 4년 전과는 달리 4년 전에 접할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 이제 X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충격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켄터키주 같은 데서 전자투표를 하러 갔는데 아무리 트럼프를 눌러도 결과는 해리스 쪽에 불이 들어오더란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니까 흉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도 알 진짜인지 수 없는 그것도 알 상황이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러니까. 거죠. 마음속으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 제일 승복을 큰 해야지 불안. 끝이 나는 건데 맞아요. 승복을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안 하겠다라고 지금 내가 이기는 건 당연하고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건 선거 부정이다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네.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롭게 하지만 목요일 새벽쯤 되겠네요. 그때 네. 그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고 그렇겠죠.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잘 지켜보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지금은 박빙이라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잘 모를 때는 예.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네. 있는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 대표님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 출신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워낙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라고 하는 게 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그냥 개별 기업 바텀업 네. 어널리스트 바텀업. 출신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래도 저는 뭐 지표 해석에 있어서 송 대표님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미국 고용 지표 한번 좀 아무래도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요즘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상당히 이상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지금은 민간 고용 정도, 그러니까 그 ADP는 상당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수요일 날 네. 발표됐던 게.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이번에 같이 괜찮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ADP와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넘판 페이롤이 그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달은 너무 잘 나왔었고 이번 달은 너무 안 나왔잖아요. 중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게 또 다른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다음 달까지 보면서 전달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숫자, 그 전 달에 봤던 거, 그다음에 다음 달에 볼 거 한 3개월치를 평균 내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방향성 자체는 조금씩 계속 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미 대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있다 보지만 개별 사안으로 끝날지 확산될지에 예. 대한 그러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 그리고 제가 그 전주에 나와서 한 주 봤을 때 2주간은 확실히 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네. 10월을 보면 원래 10월이 그 미국 대선 있던 해에 가장 변동성이 큰 달인데 네. 10월 초반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엄청 좋았다가 나머지 좀 두 주는 상당히 좀 안 좋게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도 좀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좀 제일 우측 누가 제일 안 좋았는지를 보시면 좋겠다면 대만가권, 네덜란드, 뭐 스위스 있지만 한국, 우리나라, 미국 나스닥백. 말씀 주신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4% 정도 빠지면서 안 좋았고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부정 가능성.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니스테인 영이라는 회계 법인이 감사인에서 물러섰죠.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기다 손 담그기 싫어. 뭐 이런 거죠. 나는 이거 책임지기 싫어. 이제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의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갔던 것들을 두 주간 토해내는 가운데 그 이유가 반도체,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칩4라고 하는 나라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동맹국들이 이번에도 어깨를 이게 스크럼 짜고 같이 빠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른바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게 보이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기업들이요. 미국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가 사실은 빅테크들 4개가 발표하면서 결과 나왔는데 반반이죠. 뭐 지금. 아마존, 인텔, 알파벳, 애플. 맞습니다. 네. 예. 많이 쭉 발표했는데 애플까지 있네. 그럼 5개인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차트 보시면은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이게 네.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많이 하니까. 예. 근데 보면 그 엔비디아의 대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아마존, 구글은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전망도 좋으면서 상당히 플러스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네. 반면에 메타 마이크로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AI가 이거 생각보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하. 쓰기만 하고 뭐 이런 네. 거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빠졌고 거기에 슈퍼 마이크로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가 전반적으로 흘러내리는 네. 그런 한 주.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는 워낙 허들이 낮아져 있어서 네. 손쉽게 서프라이즈를 많이 내면서 앞으로 잘 갈 거라 그랬는데 확실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도체 나라들의 국가의 지수들을 좀 억누르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월 초부터 이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상황인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가 그나마 잘 되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한 4개월 동안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살짝 빠졌고 그것을 끌어내는데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였고 그 외에는 뭐 ASML이니 도쿄 일렉트로닉이 네, 네. 이런 아하. 이제 예, 소위 예. 이제 그 대중국 때리기 때문에 같이 빠졌던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궜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 하나 때문에 잘 가고 있긴 했었지만 확실히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저런 그 회계 부정 이슈가 터진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3번째 큰 고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작년에는 한 5% 매출 비중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8에서 한 10% 전후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엔비디아 총 매출의 한 예. 10% 가까이를 차지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쪽 네. 이 회사에 또 돈도 빌려주고 뭐 이런 예.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그냥 그 엔비디아의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데 슈퍼 마이크로 개별적인 사안으로 끝나면 일단락되고 오히려 대리나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에 투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것이 연결돼 있어 우리가 혹시 중소기업들 대상 AI 투자의 수요가 좀 부풀려졌었다고 혹시 한다면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 훼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사태를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향권 안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 있잖아요.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못할 예정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손 놓고 네.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어디티드가 된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저 회사한테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나스닥 상패 위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간이 그래서 나스닥 협회한테 우리 좀 더 미뤄줘 이거 내는 거 그걸 받아들이면 180일인가 더 버는데 안 그러면 한두 달 내에 상패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6월 말자를 8월에 냈어야 되는데 손 들고 지금 회계법인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보통 회계감사 법인들이 이제 괜찮다고 할 때 적정 의견이고 네. 다소 조금 그거 하다 싶을 때 한정. 한정 의견인데 네. 이거는 지금 의견 거절급이잖아요. 나 이건 모르겠. 이게 뭐 의견도 이렇게 했지만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 나는 근처도 너희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은. 네. 이게 아무리 미국이 이모저모로 이렇게 허술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전부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엔론 같은 경우도 그럼요. 네. 우리보다는 확실히 이 회계 부정에 대해서 좀 혹독한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는 시장인데 네. 그럼 상패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네요. 충분히 저는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회계법인이 그 태도를 취했을 때 네. 좋게 끝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투자자분들도 그거는 꼭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개별적인 사안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이게 투자 심리가 뭔가 좀 위축될 때 나오면 이게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에 하나 혹시 이게 우리가 AI가 좀 다행히 큰 빅테크들은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네. 확산을 우린 기대했잖아요. 예. 중소기업으로 확산을 예. 기대했는데 이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풀려졌으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엔비디아 타워 편입하잖아요. 네. 인텔 빠지고 네. 주가 흐름 궁금해지는 게 왜냐면 인텔이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그래도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뭔가 좀 4분기에 그래도 시장 점유율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주가는 좀 올랐단 말이죠. 일단 엔비디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은 건 맞고요. 다우에 들어가니까. 예.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다우 지수를 쫓는 펀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지금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예. 기사에 나오는 거는 이게 호재로 보여진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네. 좀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꼭 다우지수 보면은 또 흐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뭐 옛날에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하듯이 아주 오래된 지수에 들어간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글로벌 펀드들이 S&P 500이나 후츠나 뭐 이런 걸 쫓지 네. 다우지수를 쫓는 펀드는 없거든요. 아니,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또 네. 골고루 업종을 반영한다고 하기에는 30개 종목으로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옛날에 사실은 수기로 뭔가 지수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냥 30개 종목 갖고 예, 예. 그냥 가격 그냥 단순 똑같이 평균, 이렇게 해서 단순 평균으로 그것도. 이렇기만 하지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만들었던 지수기 때문에 주판만 있으면 되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투자자분들은 그냥 마음만 좀 좋고 이걸로 엄청난 변화가 그러니까. 있다고 보시기는 좀 네, 어렵지 상징적인 않을까. 의미네요. 맞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 네. 명예의 전당 뭐 이런 명예의 전당. 약간 명품에 들어간다 아, 이런 명예의 느낌. 전당. 아니 미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8 이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많이 올랐죠. 예, 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금리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거의 중심에 미국이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한 달 동안 그 지수가 그 10년물 금리가 14% 올려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4.38까지 네. 갔고 지금 한 주간도 3.6%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가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금리가 예. 금리 변동폭이 한 달 만에 14%나 금리가 움직였다. 그렇죠. 100인데 114.6이 되는 거니까요.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뭐 위를 지금 상단을 이제 5%를 뚫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쨌든 대선이 아까 걱정은 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우상향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확실성 다 꺼지고 근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금리라는 거죠. 과거 작년에도 우리가 봤지만 10월 달에 미국 금리가 5% 뚫으면서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3개월 동안 상당히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이라도 높긴 한다고 본다면 트럼프가 2016년에 됐을 때는 우리가 기시감이 오히려 대구는 깜짝 놀라갖고 한 달간 주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내내 4년 내내 올랐었거든요. 18년까지. 물론 18년에 좀 조정받았지만 네. 2년간 쭉 올랐었습니다. 다들 좀 투자자들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때 법인세도 낮춰주고. 근데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금리 차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2%대 언더로 아주 되게 낮았죠.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4% 중반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압력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아주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주 원인은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채 수익률이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는 장중에 한번 굉장히 출렁임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국채 수익률 많이 훌렁 떨어지나 싶었는데 그냥 또 올라가서 고점을 높여버렸는데 네. 이게 지금 송 대표님 그런 거 아닙니까?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의 10분의 1 수준으로 훅 떨어져서 나오고 뭐 갑자기 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게 계속해서 부진하다면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제1감은 국채 쪽으로 매수세가 가면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고 국채 그렇죠. 수익률이 금리 떨어지고, 금리는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야 안전자산을 더 글쎄, 선호한다.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또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내년 초로 이미 눈은 넘어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도 부채 한도에 이미 또 거의 다 찼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미국 부채 한도 차갖고 또 저희가 뭐 이거 문제 되냐 안 되냐 뭐 한번 얘기들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내년 1월 달이면 또 이제 꽉 차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지금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그 공화당이 압승하든 민주당이 압승하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쉬울 텐데 이게 이제 스프릿 되면 이게 또 상하원 갈리고 이러면은 더 이제 힘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네. 양당 대 후보 누가 되든 지금 재정 적자 늘어나서 부채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이슈가 내년 1월에 이제 다 도래하게 되면 훨씬 더 싸울 것 같다는 걱정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간의 고용 지표니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압력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끌어올리는 이유는 내년 초로 이미 그 국채 투자자들의 그런 시선은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달러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4 정도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좀 금리 상승하고 걱정하는 똑같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 좀 달러 좀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죠. 한 달 내내 지속됐고 물론 지난주는 조금 숨돌리게 했습니다. 우리 원화도 소폭 하향 조정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방향성 자체는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우리 미국 국채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 양국의 금리 차가 130bp, 그러니까 1.3% 네. 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졌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 역대 가장 최고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1,400원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좀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외환 당국이 좀 일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이게 미친 듯이 위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달러의 다 다른 타국 통화 약세의 지속성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보다 나머지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외로 돈이 흘러들어가기에 자꾸 어렵게 그렇죠. 만드는 요인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 받고 다시 나오려고 할 때 손해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어떻게 송 대표님 그 한번 살펴보고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말하는 그 유동성 지표. 네. 예. 그 중에서 하나 이 연준에 이제 은행들이 맡겨놓는 영래포 금리, 네. 영래포 네. 규모가 지금 데이터 자체를 읽어드리면 지난 주말에 41개 기관이 1,555억 달러를 예치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458억 달러나 줄었고 이 수치는 2021년 5월 6일 이후 최저치인데 이게 최고 때가 2022년 12월 30일 날 2조 5,537억 달러까지 엄청난 그래프가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말은 지금 그만큼 시장으로 뭐 증시나 다른 쪽으로 어떤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만한 여유 자금이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뭐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1조 달러 이상 쌓아놨던 재무부의 그런 재무 계정의 그 현금을 좀 풀어줄 걸 기대했는데 안 풀렸잖아요. 네. 이게 다 이자로 좀 고스란히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아마 미국 장기물 경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소화가 얼마 되냐. 근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소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타이트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확대되는 방향성은 지금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코 유동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당일에 이제 FOMC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5bp 2번 남았잖아요. 네. 25bp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보고서도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만일 그거는 아마 무착륙 예. 시나리오 내지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연준의 생각보다는 뭐 실업률이 그렇게 높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 자체는 반면에 그런데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쨌든 뭐 이번에 이상치긴 하지만 안 좋고 그렇기 둔화되고 때문에 있고, 예. 시장의 기대는 적어도 지금 연내 원래 그 우리가 봤던 그 연준의 점도표 상으로 보면 2번 남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2번. 베이비컷 2번 남아서 대략 요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한 거는 시장의 기대는 연내는 2번, 내년까지 합하면 내년은 한 4번 내외. 뭐 이 정도를 지금 그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잡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에는 한 60bp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7번, 8번 얘기 많았죠,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예, 지금 예.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더군다나 최근 수치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연준이 생각한 방향으로 시장 금리가 움직이진 않고 있는 것만은 네네. 분명하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전에는 그 칼자루를 연준이 쥐고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은 시장은 정치권과 그 정치권의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시장 투자자들이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움직이는 것만은 주객이 좀 전도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7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2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58,400원, SK하이닉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4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1만 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4,5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만 7,650원. KB금융 1% 가까운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만 9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호가는 0.37%, 0.5% 하락 예상됩니다. 7만 9,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8,500원. 엔캠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300원. 휴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5,500원. 삼천당자 HPSB는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만 8,0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자체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고 글쎄요, 좀 추세적으로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동력 자체가 좀 부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동성도 좀 한정적이고. 네. 예. 그러니까요. 거래대금도 최근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지난 주말 좀 한 1%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전부 다 윗꼬리가 달렸구나. 미국도 지수들이.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유럽도 오르고 해서 글쎄요. 야간 선물 한 0.4% 정도 상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는 가줄 수 있을런지 아니면 또 오늘도 역시 개장하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거 하려는지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뭐 저희들을 비롯해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 개장 전에 뭔가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로 돈을 벌어볼까? 내 계좌에서 어느 쪽이 빨개질까? 불기둥이 한번 치솟을까? 이거 기대감이 많이 죽었네요. 이럴 때 우리 대표님도 투자자분이 계십니다만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저 친구 중에 일찌감치 돈 벌고 이렇게 그냥 세계 유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 자산가들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거는 뭔가 그래도 바보 같은가 봐요. 멀었지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특히 오래 그렇죠. 예,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야, 이 바닥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는데 그거나 그냥 금리가 낮든 뭐든 원금이라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쪽이나 길게 보니 별 차이 없더라 하면은 야, 그래도 어떻게 은행에다 넣어두냐 바보같이 이 얘기는 하시더란 말이죠. 네. 요즘 어디다가 돈을 좀 이렇게 큰 돈 좀
어디다 묶어두면 하면 어디다 권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당분간은 저는 그냥 배당주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당주? 고배당주 투자라고 예. 말씀드리는 게 상승 올해는 사실은 고배당주도 오히려 좋았죠. 은행주들 많이 올라가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고 특히 은퇴자분들은 이게 매달 뭔가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변동성을 상당히 좀 줄여놓은 종목들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배당을 잘 준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 어닝의 이 변동성이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적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꾸준히 배당을 쉬지 않고 줬던 종목들로 가져가면 혹시 빠지더라도 반등도 그러니까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도 충분히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을 회피하기에 제일 좋은 좀 투자 전략은 그런 배당과 관련돼서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을 좀 꾸준히 오래 많이 준 종목 정확히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 뭐 1년을 보든 한 2, 3년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든 간에 지수만으로 따졌을 때 제일 성적이 부진한 게 한국 증시인데 이 와중에 대표님 소위 말하는 역발상 투자 제일 많이 빠진 쪽이 앞으로는 그나마 제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역발상 투자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좀 유효할까요? 원래 낙폭과대가 최대의 재료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올라가는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폭도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 펀더멘탈이 괜찮으냐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성장주 잘 나갈 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그 성장이 덜해서 좀 빠졌는데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반등 그 다음에 소위 리즘 체인지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소위 향후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튀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회사 실적이 좀 안 좋고 이것이 유지될 것 같다. 뭐 그러면 사실 그거는 낙폭과대가 아니라 낙폭이 맞는 거죠. 과대된 게 맞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회사가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전제는 앞에서 모든 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럼 기회가 분명 V자 반등이나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삼성전자에다가 적용하면요. 지금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삼성 지금 AI 쪽에서 약함이 있으면 연말로 가면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퀄도 뭐 있지만 결국은 그 대표적인 이 회사의 최대 고객들이 모바일 제조업체들 이들로 지금 반도체 올해 지금 재고 소진이 엄청 났었잖아요. 재고를 털어내던 거. 이게 보통 연초가 되면 다시 리빌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세게 다시 나와주면 그럼 삼성전자 이 가격이면 분명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지금 경쟁력이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반도체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지들이 나타나는 뭔가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삼성전자가 알아서 잘할 거다. 잘했으면 저렇게 안 빠졌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IR을 통하든 뭘 하든 본인들이 어떻게 환골탈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소리들이 요즘은 뭐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든 다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된 게 지금 막 그 안에 젊은 친구들이 다 SK 하이닉스로 다 뭐 지금 그 이직을 트라이 하고 있다. 뭐 3명 뽑는데 200명이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런 게 기사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내부가 좀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장기 투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향해서의 재고 리빌딩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뭐 엔비디아 퀄 통과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반도체에서의 초격차를 벌이던 그 삼성전자로 되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소위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소리들이 밖으로 나와주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31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IR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뭐 이 정도 상황이고 주가 가지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할 것 같으면 뭔가 좀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있었나요, 뭐가? 뭐 근데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삼성 일부 몇 년간 근무를 했었고 문화를 저도 좀 아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전에는 좀 뭐랄까 그래도 위가 좀 열려 있고 아래까지 상당히 뭐랄까 의사결정권이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의사결정권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되죠. 이제 관료화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기술 기업이 관료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좀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대목이고 꼭 현재의 그 경영진이 그걸 좀 많이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뭔가 개장 전에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짧게 일단 간단하게 할게요. 네. 이번에 레드웨이브 지금 점치는 시나리오가 가장 많죠.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주말 동안 또 예. 완전히 급변했어요. 주말에,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예. 배팅 시장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 확실히 초박빙을 확 붙었다. 지금 보시면 예. 그게 그 소위 그 공화당 압승, 싹쓸이 뭐 이게 원래는 그냥 대세였지 않습니까? 한 달간. 네네. 그랬는데 지금 주말 동안 보면 지금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지금 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리스 당선되고 이제 상하원을 지금 서로 나눠 갖는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가 좀 더 급부상하는 이게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밤 사이에는 이게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변화가 있다. 이게 맞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초박빙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현재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 있던 포트폴리오를 시나리오별로 잘 나눠서 거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약간은 무색무취로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있고 그 이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죠.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 커지고 있고요. 상승 동력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4.38%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0.2%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2,549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오름세입니다.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반등 보여줍니다. 5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1% 넘게 올라갑니다. 184,500원. 지금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6% 상승합니다. 415만 5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 하락합니다. 99만 2천원. 현대차가 0.7% 올라갑니다. 21만 5천원이고요. 기아도 0.7%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9만 8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8% 하락합니다. 나흘 연속 내림세고요.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5만 3천원, 35만 2,5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올라갑니다. 17만 3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으로 8만 200원. HLB가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 1.7% 하락합니다. 11만 7,300원. 엔캠이 0.4% 상승합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1.68% 떨어집니다. 26만 3천 원. 삼천당제약도 1.4%, 2%까지 떨어지네요.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3만 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HPSP는 0.3%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CC 업체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9,700원이고요. 진에어도 5% 이상 상승하면서 11,600원. 그리고 에어부산도 3% 이상 상승 중입니다. 2,410원. 티웨이항공 2.68% 올라가고요. 티웨이홀딩스 2.3%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FSC까지도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3% 상승 중이고 지금 대한항공 0.8% 올라가면서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관련해서 여행주들 움직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6,070원. 그리고
노랑풍선이 24% 급등 중입니다. 5,53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도 7.9% 강세 51,800원이었고 그 밖에 지금 모두 투어가 18% 급등합니다. 11,7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도 8.6% 상승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노랑풍선도 급등 중이고요. 롯데 관광개발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오늘 여행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 지금 항공주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간만에 또 네이버가 3% 강세네요. 네이버가 지금 3%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2% 강세, 지금 3만 7천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플랫폼 관련주도 움직임 좋네요. 이 가운데 최근에 또 화장품 관련주들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네이처셀이 14%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코스맥스도 2.7% 상승 중이고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1.98% 올라가고요. 네오팜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비엘팜텍, DYD. 그러니까 이전의 화장품주하고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올리패스, 토니모리, 청담글로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 또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GKL, 파라다이스 주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롯데관광개발 앞서 보셨죠? 이제 여행주로 엮이면서 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리아나 관련주 움직이네요. 지금 앞서 저희 이번 주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접전, 박빙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마리아나 관련주, 이게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마리아나 합법화되는 기대감이 있죠. 한국 BNC, 우리바이오가 지금 강세고요.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도 올라갑니다. 에머리츠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8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억 원, 141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56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사네요. 지금 1943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달러 환율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1원 4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도주는 확실히 부재하네요. 네. 그러네요. 환율은 개장가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지금 네. 1,375원 한 30전, 40전까지 전일 대비 4원 하락. 달러형 환율은 152엔 한 120 근방에서 152엔도 내려서는가 하는 그런 정도 차원인데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여행하고 네. LCC하고 이쪽이 네. 일단 오늘 올라가는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도 11월 4일과 8일간 중국의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양책들 얘기 나올 그래서 중국 거죠. 쪽 모멘텀이 있는 아마도 저는 쪽이었는지.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거 대부분 사실 중국인 관광객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예. 할 수 있는 거와 연관돼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미리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화장품도 좀 움직이고. 네, 지금 다 그 나오는 업종들이 대부분 그쪽 그러네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일 날 발표될 중국 지금 미국 대선만큼이나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나오는 규모나 대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장에서 알려주네요. 예. 8일 날 숫자를 좀 잘 보자. 워낙 미국 재료에 묻혀서 그런데 거기서 뭔가 조금 디테일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좀 소원했지만 중국과의 그러한 비즈니스 연관성 자체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나라거든요. 예. 홍콩이나 대만 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네, 대선별 시나리오 그거 여기 얘기해봐야죠. 저희 그렇죠. 아까 살짝만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쪽 방향을 잡기 어려우면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네. 향후 그런 판세를 좀 분석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압승하는 거, 아니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거, 중간에 백악관하고 의회의 권력이 서로 갈리는 거, 4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장에서는 원래 한 달 동안은 공화당 압승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 변수가 있는데 법인세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관세 완전히 네. 서로 다르죠. 네. 마지막으로 재정부양책 규모가 서로 또 다릅니다. 어허. 이 3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의 조합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화당이 압승하면은 관세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법인세 인하해 줄 거고 그렇죠. 재정부양책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되게 좋을 거고요. 금리는 반면에 좀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채권 투자한테 좀 부정적, 주식시장에는 미국 투자자 대상입니다. 미국 투자하는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압승하면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의회까지 가져가면. 근데 반면에 주식시장 자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채권시장 이런 데에서 금리도 좀 올라갈 거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압승하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는 안 좋은데 반면에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네. 민주당에서 주로 미는 전기차니 배터리니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거나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예, 우리나라는 둘 다 안 좋고요. 트럼프가 되는 거. 네. 왜냐하면 이게 관세 다 안 좋죠.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미국 시장에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는 트럼프는 당선됐는데 의회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그럼 재정부양책 제대로 안 될 거죠. 내년에 네. 부채 한도도 제대로 안 될 거죠. 근데 관세는 세게 때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국 성장도 안 좋지만 글로벌리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이든 우리 국내 투자자든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좀 어려움을 분명 겪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리차 영향을 놓고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강달러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은 분명하고 반면에 오히려 지금 해리스가 된 쪽이 상대적으로는 강달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되기보다는 해리스 되기를 마음속으로 응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압승하는 걸 그나마 좀 더 기대하는 것이 좀 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버크셔 회사에는 오히려 현금 보유액이 늘어났다면서요. 이거는 뭔가 좀 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주말 사이에 금, 토, 예. 일 요 3일 사이에 정반대의 뉴스가 나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네. 갖고 있는 거 봤더니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조 원 역대 최고로 현금을 다 들고 있고 애플도 거의 전에 많이 들고 있던 거 네. 반토막 이하로 낮추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주식을 줄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다 단기 미국 국채로 다 좀 옮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버핏은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나왔던 거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을 낮추고 주식에 다 올인을 하고 있다. 가득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전문가인데 버핏은 현금을 가장 높이고 있고 펀드 매니저들은 현금을 가장 낮추고 있는 주식을 가장 높이고 있는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이제 이건 왜 그렇겠냐 보면 버핏은 그러니까 벤치마크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그 장기로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1년 단위로 이게 팔이 목숨이라 열심히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장 좋을 때 쫓아붙는 거다. 예. 결국은 좀 투자자분들이 좀 내 포트폴리오에 장기 포트폴리오로 길게 놓고 보시면 미국 투자하실 때 특히 버핏을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로 한 달짜리 쫓아가시면 펀드 매니저들을 쫓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의 투자 기간을 그러네요. 얼마나 놓고 볼 거냐. 그러니까 교체 순위를 예. 그런 기간을 그것이 가장 소위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금리 동결에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어쨌거나
경제 지표가 인플레를 비롯해서 이게 자기네들 예상대로만 간다면은 결국 금리는 올려야 된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달러인 환율은 오히려 조금 내려오는 엔화 강세고. 지난 이제 8월 달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엔화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봐도 되죠. 뭐 당장은 뭐 BOJ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크게, 않으니까 예. 방향성 이전에 하던 얘기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대로 달라진 건 없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시다 시게루가 사실 참패를 한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금 새로운 총리가 네. 누가 되느냐, 예. 또 어떤 식으로 이 그 소위 내각이 예. 구성되느냐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변수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미국 대선처럼 이것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또 일본의 지금 총리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민당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까지입니까? 그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그냥 충분히. 이시바 총리가 교체되고 자민당에서 총리가 이어가는 게 그걸로는 아니고 지금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이 충분히 지금 소위 그 야당이 충분히 이거를 좀 넘어서려고 충분히 이것도 상당히 오랜 지난한 여러 군데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일본의 정치판이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은 그 유스풀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는데 둥둥 떠다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있고 뭔가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좀 구성해놓고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재미를 보셨으면 일단은 저라면 이익 실현을 좀 해놓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달간 뭔가 그 분명 시장을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네.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거기서 뭔가 국내 주식조차도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지금 어떻게 이것이 움직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놓은 다음에 중립으로 맞춰놓는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누가 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혹시 누가 예측 나지고 확실해라고 얘기하는 분은 그분은 저는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기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무조건이라는 부사를 그래서요. 쓰는 예. 친구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시장 자체가 그걸 중립화 좀 미리 시켜놓고 기다려도 그래서 방향성 잡으면 좀 덜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 네네. 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이 지금 덜 차트 다치실 들여다보고 거다. 있노라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요. 그걸 굳이. 미국채 10년물이 네.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이렇게 딱 닿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딱 응축되고 있는데 팡 저항선을 뚫고 진짜 폭발을 하면서 위로 금리도 뛰고 달러도 강해지려는지 여기까지야 하고 나서 다시 꺾일지. 아까 우리 봤지만 버피동께서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한번 힌트를 혹시 틀리면 버피트 틀리는데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